상추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익숙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대개 쌈채소나 샐러드 재료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사실 상추에는 노년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반면에 상추를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추 속 성분들의 효능과 건강하게 상추 먹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삼겹살에 상추쌈 싫어하시는 분 없으시죠? 고기부터 겉절이까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상추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상추에 들어있는 5가지 핵심 성분이 우리 몸에서 천연 치료제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상추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불면증을 완화시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새벽에 자꾸 깨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더 피곤하고 하루 종일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께 상추가 천연수면제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상추 줄기를 끊어보시면 하얀 즙이 나오는 걸 보셨을 텐데 바로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 하얀 즙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천연 진정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뇌에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상추의 잎과 씨 추출물을 먹었을 때 수면 지속 시간이 늘어났다고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상추가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로메인 상추에 이런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상추 많이 먹으면 졸리니까 수험생은 피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단순히 졸림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로 예민해진 신경을 진정시켜서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압도 오르며 당뇨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이때 상추 한 접시로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상추가 조금은 달리 보이시죠? 상추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노화를 늦추고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곳곳이 아프고 쑤시는 경험 많이 하시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결리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이런 증상들의 공통 원인이 바로 염증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녹이 스는 것처럼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마치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상추에는 이런 몸의 녹을 막아주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먼저 상추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세포를 공격하는 나쁜 물질들을 막아주는데요. 상추 중에서도 이런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종이 있습니다. 바로 보랏빛이 도는 적상추인데요. 적상추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일반 상추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비싸게 사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 적상추도 블루베리 못지않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첫 번째로는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시죠? 상추의 폴리페놀 성분은 뇌 신경세포를 보호해서 기억력 감퇴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항산화 성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됐다고 나왔는데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절과 근육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결리는 것도 결국 염증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상추의 항염 성분이 이런 만성염증을 가라앉혀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그래서 매일 한 접시씩만 상추를 드셔도 우리 몸 곳곳에서 일어나는 노화와 염증을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 흔한 관절염, 혈관질환, 기억력 저하 같은 문제들에 상추가 천연 치료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상추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눈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고 TV 보는 것도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오래가는 경험도 하셨을 텐데요. 이런 눈의 노화와 면역력 저하를 막아주는 특별한 성분이 바로 상추에 들어있습니다. 먼저 상추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눈 건강의 핵심 영양소 역할을 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당근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 베타카로틴 때문인데요. 사실 당근만큼이나 상추에도 이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이는 야맹증이나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상추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들인데요. 이 성분들은 우리 눈의 황반이라는 부위를 보호하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황반은 눈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가 손상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황반변성이라는 병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추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면역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타민 A가 꼭 필요하거든요. 특히 입이나 코, 목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추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감기에도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상추를 골라야 하느냐인데요. 마트에 가보면 양상추, 청상추, 적상추, 로메인 상추 등 여러 종류가 있죠. 이 중에서 눈 건강과 면역력을 위해서는 색이 진할수록 좋습니다. 양상추처럼 하얀색에 가까운 상추보다는 청상추, 적상추, 로메인 상추처럼 짙은 녹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상추를 선택하면 좋은데요. 색이 진할수록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함량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적상추는 앞서 말씀드린 안토시아닌까지 더해져서 눈 건강에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일 한 접시씩만 색깔 진한 상추를 드셔도 노년기 눈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상추의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뼈 건강이죠. 계단 오르내리기가 무섭고 넘어질까봐 조심스럽고 혹시 뼈가 부러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매일 드시는 상추가 이런 뼈 건강에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추에는 비타민 K라는 뼈 건강 핵심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뼈 건강하면 칼슘이나 비타민 D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제대로 뼈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비타민 K는 마치 뼛속 공사장의 현장 감독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칼슘이 뼈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한번 자리 잡은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골밀도가 높고 골절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로메인 상추에는 이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하루 한 접시만 드셔도 하루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건데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상추를 드시는 게 뼈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상처가 났을 때 지혈을 돕는 역할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작은 상처에도 피가 오래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타민 K가 이런 출혈을 빨리 멈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혈관 질환으로 혈전 방지약을 드시는 분들인데요. 와파린이나 쿠마딘 같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상추 섭취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K가 이런 약의 효과를 떨어뜨려서 피가 너무 진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상추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매일 일정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상추를 한 접시 정도 드신다면 계속 그 양을 유지하시고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건 피하세요. 특히 쌈채소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거나 상추 우린 물을 진하게 해서 드시는 것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상추 섭취량에 대해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추는 정말 훌륭한 뼈 건강 식품입니다. 매일 저녁 식사 때 상추쌈 한두 장씩만 드셔도 나이가 들어서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상추의 효능 다섯 번째는 바로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일도 잦아지는데요. 이런 소화 고민을 해결해 주는데 상추만큼 좋은 채소도 드뭅니다. 먼저 상추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주는데요. 특히 상추의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해서 물에 녹지 않고 장에서 부피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변비 해결의 핵심입니다. 마치 장 속 청소부 역할을 해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상추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드시고 나서 배에 가스가 차고 불편했던 경험 있으시죠? 이런 증상은 채소 속에 장내 발효성 탄수화물, 포드맵 때문인데요. 상추는 이 포드맵 함량이 매우 낮아서 소화가 예민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나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께는 상추야말로 안전한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추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수분 보충이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어서 수분 부족으로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추를 드시면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또 상추는 한 컵에 고작 8kcal에 불과해서 많이 드셔도 살찔 걱정이 전혀 없는데요. 오히려 포만감을 주어서 과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정말 안성맞춤 채소입니다. 그리고 상추에는 엽산이라는 중요한 영양소도 들어있는데요. 이 엽산은 피를 맑게 해주고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로메인 상추 한 컵이면 하루 필요한 엽산의 16%를 섭취할 수 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추의 풍부한 칼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지만 칼륨이 이를 중화시켜서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상추는 나트륨은 거의 없고 칼륨은 풍부해서 고혈압이 걱정되는 분들께 특히 좋은 식품인데요. 이렇게 보면 상추는 단순한 쌈 채소가 아니라 소화기능 개선부터 혈압 관리까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종합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상추라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콩팥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고 몸속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장기와 달리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간이나 위는 아파도 치료하면 어느 정도 회복되지만 콩팥은 손상된 부분이 다시 좋아지지 않아서 점점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평소 드시는 음식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신선하고 건강에 좋고 많이 먹을수록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색 잎채소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칼륨이 혈압을 낮춰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서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추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금치만큼 칼륨이 많지는 않지만 상추에도 상당량의 칼륨이 들어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시금치는 보통 데쳐서 먹지만 상추는 대부분 생으로 드신다는 점입니다. 시금치를 데치면 칼륨의 상당 부분이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지만 상추는 생으로 드시니까 칼륨을 그대로 다 섭취하게 되죠. 특히 쌈을 싸 먹을 때나 상추를 여러 장 겹쳐서 드시거나 상추 샐러드를 한 접시 드시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칼륨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상추를 아예 안 드시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드시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쌈을 쌀 때 상추 한 장만 사용하시고 샐러드도 조금씩만 드시고요. 두 번째는 데쳐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상추나물로 만들어 드시면 칼륨을 상당히 줄일 수 있거든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구고 조물조물 묻혀서 드시면 맛도 괜찮고 칼륨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작은 주의사항들이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잘 지켜주세요. 이번에는 상추와 함께 드시면 건강 효과를 배가시키는 꿀조합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상추의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혹시 두부 하면 어떤 요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된장찌개나 두부조림을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두부와 상추는 의외로 환상의 조합을 자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이 걱정되시죠? 이때 두부만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도 드문데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포화지방이 적어서 혈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부만 드시면 뭔가 허전하고 영양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상추가 완벽한 짝꿍 역할을 해줍니다. 상추는 두부에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공급해 주는데요. 이 두 식품이 만나면 정말 완벽한 균형 식단이 됩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드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상추에 두부를 올려서 쌈을 싸 드시는 건데요. 부드러운 두부와 아삭한 상추의 식감 대비도 좋고 담백한 맛이 잘 어우러집니다. 더 건강하게 드시려면 집에서 쌈장을 만들 때 으깬 두부를 함께 넣어보세요. 시판 쌈장은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시죠? 여기에 두부를 넣으면 나트륨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와 상추 조합의 진짜 힘은 따로 있는데요. 먼저 혈당 관리에 탁월합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상추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특히 밥을 드시기 전에 상추 두부쌈을 먼저 드시면 포만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들어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두부의 단백질과 상추의 식이섬유가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니까 간식을 찾거나 과식할 일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심혈관 건강에도 최고의 조합인데요.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상추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 노화를 막아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녹색 잎채소와 콩 제품을 함께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심장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하네요. 상추의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건강한 기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올리브유죠. 그리스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가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스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식단으로 인정받는 지중해식 식단에서도 올리브유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식재료입니다. 올리브유가 왜 이렇게 주목받을까요? 우선 올리브유는 포화지방이 적어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탁월합니다. 기름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 올바른 기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과 토코페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이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상추와 올리브유가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앞서 상추에 비타민 K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영양소들은 지용성 성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용성이란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는 뜻인데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기름과 함께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마치 자물쇠와 열쇠 같은 관계인 셈인데요. 올리브유라는 열쇠가 있어야 상추의 영양소라는 자물쇠가 열리는 거예요. 또 상추 자체에도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지만 올리브유의 풍부한 폴리페놀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들을 제거해 주니까 몸 곳곳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특히 관절염이나 혈관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항염 효과가 정말 필요합니다. 또 심혈관 건강에는 더욱 완벽한 조합인데요. 올리브유의 단일 불포화 지방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상추의 식이섬유와 칼륨이 혈압을 안정시켜주니까 이 둘이 만나면 심장 건강을 지키는 좋은 조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샐러드로 드시는 건데요. 상추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고 소금 한 꼬집만 넣어도 맛있는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혹시 올리브유 맛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처음에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우리나라 전통 기름들도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서 상추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상추의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보리입니다.
요즘 건강식으로 현미나 보리 많이 찾으시죠? 현미는 몸에 좋다고 하지만 딱딱하고 거칠어서 먹기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는 보리밥을 추천해 드립니다. 보리는 현미보다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으면서도 통곡물의 건강 효능은 그대로 누릴 수 있는데요.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물에 녹으면서 끈적끈적한 젤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 젤이 우리 장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해줍니다. 실제로 보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을 조사해보니 혈당 조절이 훨씬 잘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요. 그리고 당뇨 걱정 되시는 분들께는 특히 좋습니다. 혈당 지수라는 게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을 빨리 올린다는 뜻인데요. 흰 쌀밥은 혈당 지수가 87로 꽤 높은 편이지만 보리는 25 정도로 아주 낮거든요. 그래서 당뇨나 당뇨 전 단계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보리밥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추와 보리가 만나면 어떤 마법이 일어날까요? 먼저 장 건강에 혁신적인 변화가 생기는데요. 앞서 상추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불용성 식이섬유에는 장에서 부피를 늘려서 변비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장 건강을 위해서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필요한데 상추에는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바로 여기서 보리가 이를 보완하는 완벽한 짝꿍이 됩니다. 보리의 베타글루칸이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거든요. 이 성분이 장 속에서 좋은 세균들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 배변이 정말 규칙적이고 편해집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니까 자연스럽고 시원한 배변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내에 좋은 세균들이 늘어나는데요. 이 좋은 세균들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두 가지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해서 당분과 지방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리밥에 상추쌈을 곁들이는 겁니다. 보리밥의 고소한 맛과 상추의 아삭한 식감이 의외로 잘 어울리죠. 또는 보리밥 위에 상추를 올리고 간단한 양념을 해서 비빔밥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드실 때 주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갑자기 많아지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부글부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식이섬유를 많이 안 드시던 분들은 처음에는 보리 비율을 적게 해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쌀과 보리를 7대 3 정도로 섞어서 드시다가 점차 보리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상추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 한두 접시 정도로 적당히 드시면 좋겠죠?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